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에요. 60대로 보이는 한 분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인터넷 쇼핑이나 하시나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피아노 연주 영상을 보면서 따라 치는 손동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열정적이던지 저도 모르게 빤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옆에 앉아 계신 또 다른 분이 오늘도 연습하세요? 라고 물으시는데 다음 달에 발표회가 있어서 말이야. 벌써 3번째야.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잠깐, 발표회요? 60대에 시작해서 발표회까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분들은 정말로 잘 노는 분들이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은퇴하면 뭘 하며 지낼까? 시간은 많은데 뭔가 허전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걱정을 완전히 뒤바꿔버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은퇴 후에도, 아니, 은퇴 후이기에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 그분들만의 특별한 비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은퇴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최근 조사를 보니까 은퇴를 앞둔 50대의 약 70%가 은퇴 후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실제 은퇴한 분들 중 40% 이상이 상실감과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정체성에만 너무 오래 의존해 왔기 때문이에요. 나는 A 회사의 B부장이다. 나는 30년간 교사로 일했다. 나는 공무원이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정체성이 사라지는 순간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흔들리게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35년간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후에 첫 한 달은 좋아하셨어요. 아,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드라마도 실컷 보고. 그런데 2달, 3달 지나니까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길지? 뭔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세요. 4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분들이 은퇴와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은퇴자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은퇴 후에도, 아니 은퇴 후가 더욱 활기찬 분들이. 그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노는 방법을 아는 것이었어요. 그럼 잘 논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논다고 하면 그냥 빈둥빈둥 시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아니에요. 진짜 잘 노는 것은 자신만의 의미 있는 활동에 깊이 몰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비밀은 형식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에요. 직장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하는 인간관계들이 있잖아요. 동료, 상사, 거래처. 은퇴 후에는 이런 의무적 관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는 호기심을 되찾는 것이에요. 어릴 때 우리는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잖아요. 이건 뭐지? 저건 어떻게 하는 거지? 나이가 들면서 이런 호기심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다 아는 것 같다고 착각하면서요. 하지만 잘 노는 사람들은 60, 70이 되어도 여전히 호기심이 왕성해요. 세 번째는 작은 성취를 즐기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는 큰 프로젝트, 큰 성과를 추구했다면 은퇴 후에는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알아요. 오늘 새로운 요리 하나 배웠다. 오늘 산책하며 예쁜 꽃 사진 찍었다. 오늘 책 한 권 다 읽었다. 이런 소소한 것들에서
진짜 행복을 찾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직장인일 때는 시간표대로 살아야 했잖아요. 9시 출근, 6시 퇴근, 회의, 마감.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 수 있어요. 아침형 인간이라면 새벽에 활동하고, 밤형 인간이라면 밤에 집중하고. 5번째는 배움을 즐기는 것이에요.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워? 이런 생각은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더 소중해져요. 경험과 지혜가 더해져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6번째는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진짜로 잘 놀 수 있어요. 꼭 격렬한 운동일 필요는 없어요. 산책, 요가, 수영, 등산, 자신에게 맞는 걸 찾으면 돼요. 7번째는 창조적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뭔가를 만들고, 표현하고, 세상에 없던 걸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림, 글쓰기, 요리, 정원 가꾸기, DIY, 공예. 형태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창조라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후배들이나 지역사회에 나누는 거예요. 이때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은 정말 특별해요. 이 8가지가 잘 노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해 보시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만나본 분들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주인공은 김영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세요. 올해 68세이시고 3년 전에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형님은 정말 우울해 보이셨어요. 야, 이제 뭐하며 살지? 40년을 교육에 바쳤는데 하루아침에 끝이라니.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형님이 어느 날 손자가 하는 게임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아,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걸로 노는구나. 나는 어떻게 놀았더라.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을 되짚어보니까 바둑을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났다고 해요. 중고등학교 때는 바둑부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꽤 실력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취업 준비하면서, 결혼 준비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어느새 바둑을 완전히 잊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 다시 해보자. 그렇게 동네 바둑 교실을 찾아가신 거예요. 처음엔 민망하셨대요. 60대가 넘어서 바둑을 배우러 온다고? 하지만 원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요즘 시니어분들 많이 오세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집중력이 좋으셔서 실력이 빨리 늘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으셨다고 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대요. 예전 실력은 까마득히 잊어버렸고 새로 온 초보자들한테도 자꾸 지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늙었나? 기억력도 나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조금씩 감이 돌아오기 시작했대요. 6개월 후에는 바둑 교실에서 중급반으로 올라가셨고 1년 후에는 동네 바둑 대회에서 3등을 하셨어요. 그때 받은 상장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초등학생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기분이 좋지. 6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순수한 기쁨을 언제 느껴봤나? 지금 형님은 주 5회 바둑 교실에 나가세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정규 수업, 토요일은 대회 준비, 일요일은 동호회 모임, 수요일은 온라인 바둑. 요즘이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재미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형님의 표정은 정말 10년은 젊어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바둑 때문에 만난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이도 직업도
배경도 다르지만 바둑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진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해요.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관계였는데 지금 친구들은 정말 순수하게 좋아서 만나는 사이야. 형님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두 번째 이야기는 제 어머니 친구분인 박 이모님 이야기예요. 이모님은 62세에 남편을 여의시고 혼자 지내시게 되었어요.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갑자기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우울증까지 오셔서 병원 치료도 받으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 포스터를 보신 거예요. 나도 한번 배워볼까? 사실 그때까지 이모님은 스마트폰을 거의 못 쓰셨어요. 전화 받고 거는 것 정도만. 복지관에 처음 가신 날 정말 어색하셨대요. 같이 수업 듣는 분들과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강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천천히 하나씩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달에는 카카오톡 사용법을 배우셨어요. 자식들과 문자 대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 달에는 사진 찍기와 앨범 정리, 세 번째 달에는 인터넷 검색과 쇼핑.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선생님이 유튜브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 이모님이 처음 본 영상이 초보자를 위한 요리 레시피였대요. 평생 남편과 자식들 위주로 요리해 오시던 이모님이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요리를 찾아보게 된 거예요. 어머,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이렇게 만드는 거였구나. 그날부터 이모님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전에는 유튜브로 요리 영상 보고, 오후에는 마트에 가서 재료 사고, 저녁에는 새로운 요리 도전하고. 처음에는 실패도 많이 하셨어요. 간이 너무 짜다거나 너무 맵다거나. 하지만 점점 실력이 늘더니 이제는 정말 맛있는 요리를 뚝딱뚝딱 만드세요. 더 놀라운 변화는 요리한 음식을 혼자 드시지 않고 이웃들과 나눠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모님, 오늘은 뭘 만드셨어요? 아, 새로운 파스타 소스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교류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아파트 분여회에서 요리 선생님으로 통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요리 강습도 하시고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이야.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모님은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우울하고 소극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등산 모임에서 만난 정 아저씨 이야기예요. 아저씨는 4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현장 관리자로 정말 바쁘게 사셨죠. 은퇴 후 처음 1년은 그냥 집에서 쉬셨다고 해요.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서요. 그런데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기분도 우울해지더래요. 어느 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든 수치가 안 좋아지고 있네요. 운동을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네 헬스장에 등록하셨대요. 하지만 재미가 없었어요. 기계적으로 운동하는 게 너무 지루하다고 느끼셨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서 초보자 환영, 주말 등산 모임 공지를 보신 거예요. 등산, 예전에 좀 다녔는데 20대 때 친구들과 가끔 산에 갔던 기억이 나서 한번 가보기로 하신 거예요. 첫 등산은 정말 힘들었대요. 30분도 안 올라갔는데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는 후들후들. 아, 내가 이렇게 체력이 안 됐나? 정말 충격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 느낀 그 기분은
뭔가 특별했대요. 와, 경치가 이렇게 좋구나. 공기가 이렇게 맑구나. 이런 기분이었구나.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기분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주에도 가고, 그 다음 주에도 가고, 처음에는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점점 체력이 늘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는 웬만한 산은 거뜬히 오르고, 6개월 후에는 등산 모임에서 리더급이 되셨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 토요일은 단체 등산, 수요일은 혼자 동네 뒷산 등반. 더 놀라운 변화는 등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진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산에서 본 이 아름다운 풍경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그래서 카메라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핸드폰 카메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문 카메라까지 구입해서 정말 멋진 작품들을 찍으세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진 전시회에도 참가하시고 온라인 사진 동호회 활동도 하시고 나이 60이 넘어서 이런 새로운 취미가 생길 줄이야.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정상으로 돌아오셨고 10kg도 빠지셨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정신적인 부분이었어요. 매일매일이 기대돼. 다음엔 어느 산에 갈까? 어떤 사진을 찍을까? 날씨가 좋으면 어떤 풍경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과 설렘이 매일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모두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울감, 상실감, 두려움. 둘째, 작은 용기를 냈어요. 바둑 교실 문을 두드리고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하고 등산 모임에 참가하고. 셋째, 포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서툴고 힘들었지만 꾸준히 계속했어요. 넷째, 새로운 관계가 생겼어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았어요. 다섯째,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일은 뭐였지? 직장에 다니면서 포기한 꿈이 있었나? 만약 시간과 돈이 충분하다면 뭘 해보고 싶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피아노를 배워보고 싶었는데, 외국어 공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는데, 모든 걸 다 적어보세요. 적어놓은 목록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줄여보세요. 너무 큰 꿈부터 시작하면 포기하기 쉬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관심 있는 활동에 대해 정보를 모아보세요. 동네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요즘은 인터넷으로 정보 찾기가 쉬워졌어요. 구청, 문화센터, 복지관, 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체험 수업이 있다면 신청해보고, 단기 코스가 있다면 등록해보고, 무료 강좌가 있다면 참가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모든 시작은 서툴러요. 꾸준함 유지하기. 여기가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처음 2, 3주는 신기해서 열심히 하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 슬럼프가 와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포기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이때가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 고비를 넘기면 진짜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최소 3개월 법칙이에요. 뭐든지 3개월은 꾸준히 해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포기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한 번, 2번 빠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돼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도 일단 가보자. 10분만 있다가 와도 되니까. 실제로 가보면 생각보다 괜찮을 때가 많아요. 동반자 만들기.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게 좋아요.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나이나 수준이 비슷한 분을 찾아서 우리 같이 연습해요. 우리 같이 다녀요. 이렇게 제안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챙겨주다 보면 꾸준히 계속할 수 있어요. 큰 목표만 있으면 달성하기 어려워서 포기하기 쉬워요. 작은 목표들을 단계별로 설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피아노라면 1개월 후, 동요 하나 완주하기, 3개월 후, 간단한 클래식 곡 한 곡, 6개월 후, 발표회 참가하기. 이런 식으로요.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상을 주세요. 맛있는 음식 먹기, 새로운 악보 사기, 좋아하는 영화 보기, 기록하고 공유하기, 자신의 발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사진을 찍거나, 일기를 쓰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이만큼 발전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자랑해보세요. 요즘 바둑 배우고 있어. 오늘 새로운 요리 만들어봤어. 등산에서 이런 사진 찍었어.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이 계속할 동기가 돼요. 실전 연습 시나리오. 자,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에서 연습해볼까요? 완전 초보자인 경우,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럴 때는 더욱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초보자 환영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해요. 첫날에는 관찰만 해도 돼요. 어떤 분위기인지 보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경만 하고 오세요.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다음에 또 가기 쉬워져요. 시간이 애매한 경우, 아침에는 병원 가고 오후에는 손자 돌보고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틈새 시간을 활용하세요.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거나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요가, 명상, 독서, 일기 쓰기.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한 것들이 많아요. 경제적 부담이 걱정인 경우, 요즘 물가도 비싸고 돈도 많이 안 들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돈 안 드는 활동도 많아요. 도서관 프로그램, 구청 평생학습 프로그램, 복지관 강좌들 대부분 무료예요. 산책, 독서, 글쓰기 같은 건 돈이 전혀 안 들어요.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운 경우, 난 원래 내성적이라서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어. 처음에는 혼자 할 수 있는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독서, 그림 그리기, 원예, 산책, 요리. 혼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40년, 50년을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진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제 너무 늦었어. 나이 들어서 뭘 새로 해.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거든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지금이 진짜 시작이야.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어. 김영님의 바둑, 박이모님의 요리, 정아저씨의 등산과 사진, 모두 60세가 넘어서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용기예요. 첫 번째 발걸음을 떼는 용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용기, 서툴러도 계속하는 용기,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용기. 그 작은 용기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진짜 잘 노는 사람들의 비밀, 이제 아시겠죠? 형식적인 관계는 정리하고
진짜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고 새로운 배움을 즐기고 작은 성취를 기뻐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 모든 게 하나씩 쌓여가면서 정말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거든요. 호기심 많고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몇 살이든 젊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나도 뭔가 새로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혼자서는 용기가 안 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댓글로 서로 격려하고 정보도 나누면 어떨까요? 저는 피아노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저는 등산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요리를 배워보고 싶어요.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끼리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어제보다 더 멋진 자신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